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의 허위 이력서 관련해서 이 유사한 판례가 확인이 됐죠. 그래서 김건희의 처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기사로 먼저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는 것으로 하죠. 자,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허위 이력서 강의는 사기죄 또 확인. 김건희 사례와 유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죠.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내고 학원에서 강의한 것은 사기죄라는 판례가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등장을 한 것이죠. 지난해 8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문에 보게 되면요. 2019년 1월 2일부터 2020년 4월까지 15개월간 B 학원의 강사로 근무한 A씨가 해당 학원장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 사기로 기소를 당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A씨는 2019년 1월 해당 학원장에게 2015년 부산 H미용학원 학생상담 및 관리교육 근무와 2016년 서울 I미용학원 국가 자격증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실상 강의한 경험이 없었던 거죠. 재판부는 이러한 A씨에 대해서 피해자인 B학원 원장을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 학원에 입사한 이후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여 등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피고인의 이 A씨의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1년 이상의 경력과 자격증 보유자, 유관 업무 경력자를 채용 조건으로 내걸었던 B학원의 원장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A씨가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A씨의 경력 등에 대한 착오로 이 A씨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처분 행위를 한 것이어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에 대한 그 변호사 이재일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고 채용된 경우에는 근무기간 전체의 급여 수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라고 봤다. 김건희 고발건에서도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고 채용된 것임이 밝혀지면 사기죄가 인정된다. 또한 김건희의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 경찰은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처벌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현재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인데요. 현재 김건희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안양대와 국민대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2013년 안양대에 넣었던 이력서에 영락고 미술교사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한 것도 서울대 전문대학원 졸업, 그러니까 전문 석사였죠. 학력란에 적었던 2006년 뉴욕대 연수의 경우에도 서울대 글로벌 리더 과정, GLA 과정으로 진행되었던 5일짜리 뉴욕대에서 벌였던 연수, 이것이 확인이 됐고요. 숙명여대 미술교육대학원 졸업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전공이었다는 것이 확인됐죠. 또한 회사가 받은 상을 자신이 받은 것처럼 적은 경우도 다수 발견이 됐던 겁니다. 국민대 이력서의 경우도 한국폴리텍대학 강서 캠퍼스 부교수라고 적었지만 시간 강사 또는 겸임 교수를 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이 이력서에도 김 씨는 숙명여대 미술교육대학원이라고 잘못 적은 부분도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한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알려져 있던 과거 김건희의 수원여대, 서울대, 한국폴리텍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다라는 점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 유사 범죄를 한 묶음으로 처벌하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공소시효를 넘긴 범죄 행위도 처벌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는 점이 바로 그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묶인다라고 얘기한다면 상습 사기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미 여러 차례 좀 정리를 해드렸던 소식이지만 이번 소식은 지난 오마이뉴스에서 찾아내었던 유사 판례, 그것이 이제 일반 회사에서의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보다 김건희의 사례와 동일한 판례를 찾아내었다라는 것이죠. 허나 사실 일반 회사나 김건희 동일한 어떤 이 판례나,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의 상황과 유사한 이 방금에 보신 판례의 경우는 사실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속인 이력서로 인해서 회사가 무자격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죠. 김건희의 사건 역시도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사건의 그 처벌 여부의 핵심 포인트는 김건희의 이력서, 그 이력서죠. 그러니까 그 경력을 적은 이력서가 허위냐 아니냐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건데 이미 김건희 이력서에는 다수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부분들이 확인이 이미 됐고요. 결국에는 기망과
임금 지급과의 어떤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력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기망이 충족되는 거고요. 이력서로 인한 어떤 착오로 그것을 임금을 받기까지 했으니 임금을 주는 어떤 처분 행위까지 이어졌으니까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경찰의 경우도 명백히 범죄 사건으로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할 내용들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맞춰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도 당장에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미 명백하게 사기죄의 입증 요소가 드러났어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무래도 대선 후보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압박감, 즉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부러진 민중의 지팡이를 우리는 목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미 없는 이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감히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수사기관의 형편없는 모습, 수사기관의 존재 의의 자체도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국힘과 윤석열의 스탠스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이들의 스탠스는 이겁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정치적 논란의 무언가로 바꾸기에 급급한 상황이죠. 가족의 일과 대선 후보의 검증을 분리해달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중이에요. 김종인의 경우에도 뭐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게 아니지 않냐? 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을 지금 잠재워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도 영부인의 역할을 없애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이미 지난 과거의 정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뭐 가족이라든가 측근 등의 그 비선실세 형태로 국정을 농단했던 그 경험치를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과 국힘 이들이 부인의 문제를 분리해놓고서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자, 무엇보다 대통령 부인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제로 와이프 아니면 뭐 스펠링을 YOUNG BUIN 뭐 이런 식으로 영부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아내와 처가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국민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 태도, 우리가 그간 아주 오랫동안 기득권 정치에서 봐왔던 정치 권력의 오만 방자한 모습을 윤석열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정권 교체라는 명분만 내세울 뿐이지, 아니 오히려 적폐라면서 이 청산되어야 됐던 그 권력들, 적폐이기에 청산되어야 했던 이명박근혜 정부의 소위 적폐 기득권 정치인들의 모습,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그들의 안 좋은 것만 골라 담아 넣은 거악 패키지, 그 거악 패키지의 완성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코미디죠. 자, 아무튼 간에 그들의 어떤 이 주장들, 그들의 어떤 선거판에서 어쨌든 간에 이 리스크를 줄여보려고, 영부인의 역할을 줄여보려고 애를 쓰고자 하는 이 발언들, 열심히 애를 쓰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왔던 그 대통령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미래, 그리고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대통령의 역할 못지않게 국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국내 어떤 정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선 후보임과 동시에 함께 그 공동의 운명을 지니게 될 아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애써 뭐 부정하고 검증을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윤석열은 그냥 대선 후보를 그만두고 내려오면 될 일입니다. 애초에 그것도 감당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서 대선 후보를 한다라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죠. 자, 아무튼 선택적 분노와 공정, 그리고 이 선택적인 어떤 공정과 수사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이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이슈, 언론도 수사기관도 그리고 뭐 교육기관도 교수계도 조국 전 장관 때를 비교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그들의 움직임이 정말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미완의 개혁 그 여파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전에도 사실 우리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만치는 않았다라고는 해요. 뭐 우리가 검찰과 언론개혁의 산을 넘기 위해서 작년과 재작년, 특히나 그때 집중되어 있던 험난한 고비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거는 이들이 더욱 가면 갈수록 뻔뻔해지고 과감해지는 행보였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검찰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뒤에서 행해왔던 그 불법적인 관행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는 식으로 나왔던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그 판사들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사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모습, 그 모습이 전 대표적으로 떠올라요. 그 언론들의 보도되는 과정에서요,
문건 전문을 실치는 말아달라라고 하기는 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언론들이 참고해서 작성하라고 그 사찰 문건을 원문을 그냥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이 이걸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뻔뻔함에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 당시 계속해 도를 넘어가는 그들의 행동에 있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게 뭐였냐면 분명 저들의 수위가 저들의 저 도를 넘는 이 발언의 수위, 행동의 수위가 향후에 이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높아진 그 수위가 점차 그 기준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높아지면서 그 기준은 변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향후에 수위가 높아지는 부분의 기점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두려웠던 부분이었던 건데 지금의 언론의 기형적인 생태계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 물론 예전에도 그랬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런 모습을 수차례 보아오긴 했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21세기 그 민주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와닿는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기존의 문제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문화가 바뀌고 있고 정보의 습득 창구와 심지어 유통되는 시간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는 정말 급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그리고 과거보다도 국민의 관심 역시도 지대하다는 점을 두고 보게 되면 여전히 똑같은 어떤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불법적 관행과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과거랑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 더 최악의 상황이 된 거라고 평해야 맞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더 최악이 된 거죠, 더. 자, 아직 갈 길이 참 멀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정말 확실한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보도량은 현저히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해서는 적은 보도량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기사들만이요. 긍정적인 기사는 막 쏟아지죠. 어쨌든 김건희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윤석열이 등판 소식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김건희가 조만간 등판할 거라는 이야기가 또 스물스물 다시 나오기도 했다라는 점. 그 점에서 완벽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성까지 그 길이 참 멀고 험난하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듭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4기 민주정부의 이 출범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